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간만에 녹음하니까 네. 뻘쭘하네요. 네, 네, 예, 그동안-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즌 2 시작에 맞춰서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 네. 예, 하나둘씩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갖고 나왔어요. 이번 주는 세븐업 캠페인 광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먼에 최근에 컨텐츠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네. 일단 세븐업은 그 청각 장애인들한테 이 사람들 위해서 콘서트를 열어준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음악 콘서트는 사실은 뭐 선천적인 장애였으면 도저히 알할 수 없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되신 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크놀로지랑 이제 유명한 DJ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 비트감이나 어떤 리듬감 이런 거 느낄 수 있게 이제 그 기구 장치들을 만들고 이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콘서트를 연 거예요. 이분들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예. 근데 실제로 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약간 성우가 더빙한 듯한 걸로 해서 이제 그 청각장애인 분들 인터뷰 이렇게 쭉 따가는데 거의 끝날 때는 소리 없이 그냥 자막만 쭉 나와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내가 알고 있던 음악이었고 네. 정말 음악이 이런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캠페인 영상을 보면 다들 막 신나서 뛰고 뭐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거지만 누군가에는 그렇게 어렵게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캠페인에 녹아냈고요. 그래서 세븐업을 먹어본 지가 거의 한 10년? 뭐 20년 세븐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거 영상을 보자마자 편의점 가서 세븐업 하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편의점에서 세븐업을 보시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편의점 가서 세븐업 본 적이 없어요? 네, 세븐업. 세븐업? 그러게요. 그게- 세븐업 사이다. 사이다, 예, 소다수. 스프라이트, 뭐 칠성 사이다.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홍석 씨 나이 때도 알 거예요. 세븐업. 이때가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왜 진짜? 우리랑 나이대를 이렇게 벌리려고 하죠? 이러기야. 세븐업? 네? 왜죠? 전 처음에 시즌 2라고 세븐업이 이제 성 긋고 가는 초콜릿인 거예요? 네. 저랑 같은 30대잖아요. 그쵸. 왜 이러시지 이 사람들? 찾아봐야겠다. 세븐업? 아무튼 그러면 홍석 씨는 네. 세븐업을 한번 마셔보는 거 네, 한번 숙제로. 마셔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6월 23일 날 이제 풀무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재밌는 컨텐츠가 하나 올라왔어요. 탄산 음료를 좋아하는 남사친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래요. 오. 잠깐 틀면 탄산 음료를 좋아하니까 여자친구가 걱정하는 거야. 되게 좋아하냐? 뭐 이런 거지. 좋아하냐? 뭐래? 대한민국 청소년은 뭐 우죠. 풀무원을 믿습니다. 깨끗한 화강 안반수는 기본. 뭐 이런데 네. 보면 첫 댓글이 딱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남사친한테 물 준다고 남친이 되냐? 뭐 이런 거지. 풀무원 물 선전하는 거거든요. 예, 물 예. 광고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뒤에 이제 막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그 페이스북 콘텐츠는 첫 댓글이 네.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또 이런 또 그 불변의 그 진리를 남겨준 그 네.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서 요거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는 이제 홍석 씨. 네. 저는 이번에 동영상 광고에 좀 이게 뭔가 시선이 잡혔는데 어떤 광고냐면 이걸 노래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그 솔라씨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신 비타민? 네, 비타민인데요. 솔라씨. 전 이게 처음에 이 광고가 좀 신기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거기 폰도 있는데 꼭 저렇게 PC를 그러니까 옛날 꼭 사람처럼 이렇게 PC를 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 다 찍혀 지금. 그래요? 제 걸로 다 찍혀요 지금. 아이고 이런. 뭐 아무튼 처음에 이 광고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초코파이 광고인가? 아니면 우정을 위한 광고인가? 그런 광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전학을 간 친구가 여기서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뭔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네. 이제 뻘쭘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지 말을 못 하고 처음 있는데 전학 갔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네. 결국에 며칠 고민하다가 네. 자기랑 똑같은 머리 그 핀을 머리 뭐라고 해야죠? 이걸 머리 핀. 머리핀, 띠죠. 머리띠, 띠. 핀띠. 머리띠. 네. 머리띠를 한 걸 보고 네.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걸까? 전 처음에 여기서 말을 걸 때 뭐 밑대 아니면 뭐 레모나 씨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사탕 이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엔 결국엔 네. 비타민을 충족할 수 있는 솔라 씨를 네. 건네면서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근데 묘하게 이 광고가 좀 감성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솔라 씨의 이미지를 단순히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그냥 의료품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감성적인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되겠구나. 예. 그게 좀 신기했고요.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막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띈 건데 네. 그 네스카페 네, 네스카페. 저기 어디지? 독일 쪽 광고인가 네. 있었는데 네. 그 벤치예요. 벤치인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벤치가 움직여가지고 네. 둘이 이렇게 가까이 가까워지는 붙여놔. 거? 예, 가까이 봤어요. 붙여놔갖고 네. 그래서 되게 뻘쭘한데 서로 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런 관계들을 좀 좁혀주는 네. 네. 그런 게 그런 것도 비슷한 게 네스카에서 또 찍은 게 그 왜 아파트의 베란다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제 베란다 사이에 밤에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 테이블을 이렇게. 그래서 마치 같은 테이블을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이긴 한데 바렌다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위에는 네스카페 커피가 있고. 와우. 그래서 아침에서 이제 커피 한 잔 같이 하시라고 뭐 이런 메시지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 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광고는 제가 볼 때 좀 네. 이렇게 개연성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조금 느낌.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놀라시. 네. 이게 아니 사실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네. 학교를 갔어. 친구 갔어. 친구한테 술한씩 주면 네. 그걸로 뭐 이게 네. 이벤트가 일어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좀 있을 법한 네, 좀 더 맞아요. 공감을 일으킬 만한 소재도 네. 할 수 있을 법긴 한데 스토리텔링 좀 약하지 않은가? 약간 저는 그냥 생각이 드네요. 이상하게 솔라 씨가 보이면서도 계속 머리에 있는 쿠쿠다스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런 비슷한 것에 보면 많았단 말이죠. 다른 게 생각날까 하다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 솔라 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광고가 음악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뭔가 느낌이 그러고 보면 홍석 씨가 약간 귀에 민감해. 그치. 귀가 네, 예민하다. 귀가 예민해. 예민해. 네, 뭔가 숲의 그런 오로라.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광고가 처음에 이 가청아라는 이름을 이 광고를 통해서 알았어요. 가청아. 처음에는 아이오아이를 솔직히 그렇게 뭐 많이 알지를 못하는데 이번에 이 광고가 우리만 몰랐을 거예요. 네, 좀 신기했어요. 애들은 다 알겠죠. 저 한번 틀어드리면 세로 광고예요?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새 모델이 된 잠시만요. 많은 파파 레시피와 저 청아의 도전적인 모습이 딱 닮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약간 뭔가 약간 네. 좀 제가 여기다 특이하다고 봤던 게 이 브랜드를 단순히 그냥 이 광고에서 끝났으면 좀 끝나기가 좀 흐지부지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젠 마지막에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 모델이 자연스럽게 그걸 캐릭터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약간 나는 괜찮은 예제로 한번 써볼 만하다. 네, 그래서 좀 가청아라는 이름을 한번 또 검색해보게 하고 파파 레시피. 파파 레시피가 뭐예요? 이게 아마 그 피부 화장품 위한 그런 브랜드 같은데 여기는 라이폴 스킨. 화장품이에요? 네. 난 무슨 저도 처음에는 음식 뭐 이런 음식이거나 걸 파파이스 존이나 이런 게 생각났다가 뭐지? 근데 보면 볼수록 화장품 광고를 이런 식으로 근데 화장품 또- 광고예요? 네, 또 이렇게 스타의 가능성 있는 친구를 다시 또 이렇게 또 이미지를 같이 조화를 하면 재밌는 구성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위아 소셜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라이브 소셜 콘텐츠 에이전시가 영국에서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라이브 하면 소셜 에이전시가 에이전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라이브 소셜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진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면서 라이브 스트림을 네. 진짜 그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에이전시예요. 네.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의 차이일 수도 맞아요. 모르겠는데 네. 어느 정도 참여를 통해서 콘텐츠가 쌓이면 이걸 또 재생산하고 확대해서 뭔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마 그 공해드린 거에 비해서 그렇죠. 아니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네. 사실은 뭐 에이전시가 네. 이제 그 방송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단독으로 방송하는 거 플러스 이제 어떤 네. 영향자들이 붙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업이 한다 그래도 네. 뭐 삼성전자 같은 데가 라이브 방송을 해라고 네. 하면 의미가 있는데 단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에이전시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뭐지? 맞아요. 뭐 광고 상품 중에 하나 아니야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걸 좀 더 찾아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또 그러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이가 소개할 궁금하네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스냅챗에서 네. 지오 필터라는 거를 내놓았더라고요. 이게 6월 30일자 위아 소셜에서 본 건데 네. 이게 스냅챗이 단순히 이제 그냥 필터를 그냥 뭐 대량화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 맞는 그런 필터를 이렇게 선정해서 어느 해당 지역에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런 스티커나 이런 거 이모티콘 선택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좀 있는 거고요. 네. 5.99달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기간이 아마 1시간에서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좀 파고들어서 일종의 그건가? 네. 그 뭐지 뭐 포켓몬고 무슨 타워 세르기스 뭐 약간 그런 컨셉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개인 컨셉 요게 진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간단하게 화면에서 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뭔가 선택한 메뉴가 생기고 어느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사진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스노우나 이런 데서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죠. 뭐 어려운 거 네. 아니고요. 만들지만 않았을 아. 뿐이지.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스타트업이 네. 있었어요. 제가 그 네. 포당 한참 할 때 네. 왔던 서비스명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네. 그거의 컨셉도 그건 거죠. 특정 장소에 네. 특정 이벤트를 네.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동대문 운동장에서 네. 어떤 뭐 그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막 뭐 100일이었어. 그러면 아. 이제 그거를 하나 이제 클라우드 같은 데 딱 네. 띄워놓으면 이제 거기에 막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전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은 그냥 네. 정말 물리적인 위치에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POI들이 뭐 만들어졌다고 네. 하면 거기는 개인적인 이제 POI들인 거죠. 정말 개인 정보들을 올릴 네. 수 있는 그런 SNS 틱한 이제 성격들을 좀 띄웠었는데 컨셉은 좋죠. 뭐 어떤 특정한 네. 지역에 뭐 특정한 이벤트의 개인적인 메시지들이 막 네. 이렇게 남아 있다고 아. 하면 서비스 SNS 네. 중에 그 클로즈드 하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블라인드 말고 어라운드. 어라운드. 그렇죠. 어라운드. 그러니까 어라운드에 이제 지오가 붙은 네.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사연 좋고 뭐 글이 네. 좋으면 막 뭐 라이크나 뭐 이런 것도 달리고 네. 막 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모수가 안 되고 아, 또 그런 감성을 또 즐기는 또 아이들이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만드는 게 이게 쉽지 네. 않고 또 개인들이고 또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전형적인 컨셉은 좋으나 돈이 안 네. 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뭐 이런 거기는 했죠. 근데 이제 스냅챗은 워낙 뭐 네. 쓰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애들 그런 문화 만드는 거에 네. 대해서는 그런 어떤 트렌드 만드는 데 되게 앞서 있는 아이들이니까 네. 그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스냅챗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 네. 하는 거 만드는 것도 되게 괜찮네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충효님의 뉴스. 네, 저는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20억 명, 20억 명 하면은 20억. 떠오르는 게 있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월 이용자,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20억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명 중 네. 1명이 페이스북을 쓴다는 건데 네. 그게 20억 명이면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중에 26.6% 와. 가량 된 숫자예요. 그러면은 네. 결국엔 2004년도 1월 서비스 이후로 한 13년 만에 네. 전체 사용자 20억 명을 돌파했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0억 명 넘었다 그래가지고 네. 왜 보통 서비스들은 이렇게 막 생겼다가 없어지기로 또 아, 뭐 이렇게 생명 주기들이 있는데 얘네는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이고 네. 메인 플랫폼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주 테마를 이루고 있고 네. 마케팅에서는 없을 수 없는 채널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주커버거가 그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 세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션을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도 네. 이제 커뮤니티화를 이제
외쳤던 것도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미션까지 바꿀 정도면 아 이번에 들어서 예. 미션을 아예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더 가깝게라고 하자라는 그 미션을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 기능까지 예. 이제 바꾸면서 그 그룹 내에서도 통계와 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건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조만간 서비스에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은 뭐 나온다 그러면 네. 말 알려주지도 않고 막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얘기해도 되고 한참 뒤에 정말 정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뭐 이렇게 써도 네. 이렇게 거부감 안 일어날 타이밍에 그런 걸 그쵸. 하는 예. 특징이 있죠. 뭐 미션이 나와서 얘기인데 원래 처음에는 네. 그 연결을 강조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친밀스 그러니까 이전 미션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세상을 네. 좀 더 개방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만들자. 커넥티드가 주요 핵심 키워드였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힘들었던 거지. 연결하는 거는 네. 이제 네. 20호까지 왔는데 그쵸. 이제 그 넥스트는 사실은 중국한테 막혀 있지. 그렇죠.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인도나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긴 하지만 20억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인프라를 다 끌고 뭐 텍스트, 네. 이미지, 동영상 엄청나게 다 끌고 가야 되는. 동영상까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놨으니 이제 돈 벌어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 광고주가 네. 500만 시대인 만큼 이제 그러니까요. 500만 만들어놨으면 이제 1000만까지 가는데 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하는데 아 광고주 1000만이면 정말 장난 아니다. 일단은 20억 명이 된 만큼 광고주들도 혈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뉴스는 이제 그 큐비서예요. 큐비서. 큐비서? 네, 큐비서라고 이제 최근에 네. 멜론이 네. 그 큐비서라고 해가지고 음. 그 사용자의 기분 설정에 따라서 음악을 오. 이제 다르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 네. 그 갤럭시 S8에 있는 빅스비, 네. 네, 빅스비도 점점 이제 총력을 갈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의 에코나 네. 그리고 구글의 이제 그 홈, 맞아요.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고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큐비서나 그런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네. 예, 그런 중심으로 가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도 뭐 왓챠나 멜론, 홈앤쇼핑 네. 등등이 이제 큐비서, 그러니까 인스턴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을 가한다는 얘기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찌 보면은 그 핵심은 타임, 플레이스, 오피스,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간, 장소, 상황을 네. 최대한 사용자한테 인풋을 받게끔 해서 앞으로 서비스 고도화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도 그 네. AI 업체 하나 예.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아. 예, 프랑스에 네. 있는 업체. 기존에 네이버 랩스도 네. 있음에도 프랑스의 그 업체를 네. 이제 인수한 거는 나름대로 투트랙으로 가되 그 프랑스 네. 그 회사와 최대한 협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네. 쪽까지 이제 간 거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스라엘 쪽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이전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네. 랩스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이번에 인수한 아, 회사의 정말? 비중 높이는 게 진짜 오히려 물어봐야겠다. 네이버 대표, 그러니까 NHN 사장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게 스타트업에서 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향력 힘의 분배 원리인 네. 거죠. 이게 힘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워낙 프랑스에 있는 네. 회사가 더 실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 글로벌화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욕심이 있는 아니 것 이게 같아요. 잘못 또 와전되면 또 쿠팡처럼 아. 외국 임원들만 뭐 이렇게 대우한다, 뭐 이거 네, 막 네. 삐져나오고 막 삐져나오고 맞아요. 그런 뉴스 삐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쿠팡 이미지 얼마나 좋았어요. 네 맞아요. 책도 네. 책도 나왔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리- 안타까워. 네. 결론은 외부에서 도는 소식보다 안에 네.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네. 실제로 네.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네. 거 그냥 카더라 소식이었다. 네. 예. 아 좋아. 카더라 소식.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즌 2의 첫 번째 얘기가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유, 그건 그럴 것 같더라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시즌 2 때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뎁스 있는 네.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9분 10분이라도 짤막하게 임팩트 있는 네. 소식을 전달드리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번 첫 번째 1, 2, 3는 최근에 나왔던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 2017의 네. 메린 메커의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그 현운재님이 첫 이제 삽을 떠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1편에서 이야기해 드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메린 메커 리포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넷 트렌드 2017 리포트에서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운재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 뭐 이런 것도 먼저 좀 볼까요? 예.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좀 비슷해요. 사용자 인구 수는 정체기에 있고 그렇죠. 모바일 사용자 수는 거의 뭐 그 한 70%, 뭐 80% 예. 뭐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또 그거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가 는다는 거는 페북이 최근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억이 넘었잖아요. 예. MAU가 그런 것처럼 그거에 따르면 페북은 다 모바일 사용자고 거의 그다음에 또 광고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광고 사업자들 500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그런 이제 어떤 매출 지표들 이런 것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광고 이쪽 광고가 나온 지가 이제 몇 개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광고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붙어 갖고 이제 그게 네. 실질적으로 워킹하고 있고 사람보다도 이제 그 인공지능이 뭐 상위 노출이라든지 또는 뭐 키워드 그 비용 맞춰준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최적화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게 거의 한 페이지 수로 보면 한 20장? 그렇죠. 네, 초반에 20장 정도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사실 이번 리포트를 다 훑어보면서 느낀 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정체기에 있어요. 네. 성장은 정체기에 있는데 그거를 기반해서 이제 파생적인 뭐 AI나 그리고 음성 기반 해가지고 뭐 그런 서비스들 고도화다든지 하게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기존 마케팅 트렌드에서 정체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타개를 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아젠다를 많이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안 나서 이 리포트가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좀 쓸데없이 트렌드 뭐 그렇죠. 한다고 하는 예, 사람들이나 뭐 세미나 가서 4차 산업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제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이어 오브 리얼 그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의 성장률만 봐도 페이스북이 점차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전 세계의 광고 비중이 있어서 콘텐츠 애드뿐만 아니라 전체 페이스북의 퍼포먼스 중심의 광고 성장 시장 성장률이 진짜 예상치 못하게 빠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과 봇이 쓰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봇을 통한 마케팅 트렌드도 이제 점차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챗봇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온 업체가 15군데. 아니 뭐야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챗봇 강국이었어. 그러니까요. 막 15군데나 와가지고 거기에 복잡 거리고 있으니 뭐 딴 데도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그쵸. 챗봇 붙인다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페이스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지를 직접 기입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메신저가 PC 화면에서 맞아요. 뜨면서 이제 네. 물어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페이지에서 이제 봇을 활용하라고 하는 푸시 메시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북에 이제 그룹 내 광고 상품들이 붙는다고 이제 새로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챗봇도 이제 충분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챗봇을 텍스트를 다 입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네. 클릭 투 클릭도록 하는 경우가 지금은 그게 제일 클리어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거의 무슨 예. 자연어 처리를 한다는 이거는 약간 조금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커츠가 사실은 제일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긴 하죠.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런 거 이제 시도하고 있는 업체가 한두 네.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텍스트를 풀리 입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나 이모티콘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원하는 정보를 받게끔 하는 게 이제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클릭해서 네. 가는 게 단순히 메뉴형의 그쵸. 챗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업분들은 그게 아닌 거지. 네. 그 메뉴 누르면 그게 뭐냐는 거야. 거기다가 뭐 음성을 입력하게 하고 네. 뭐 자연어 처리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래서 그 개발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건 비용이고 거의 뭐 AI 붙고 뭐 파파고라도 하나 붙어줘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좀 그런 이해도에 아직은 좀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실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코단 테크놀로지 있을 때 네. 자연어 검색 검색 자연어도 문제 많았죠. 자연어 검색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매칭 완성도가 한 68%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고도화시켜도 그때 그럼요. 카이스트와 같이 연구를 네. 했었을 때도 100%를 만족할 네. 수 없대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 쓰는 것들이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것도 네. 이제 완성도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봇에 들어가는 자연어의 완성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만 고도화해도 충분히 네. 될 것 같거든요. 그 메리 미커가 얘기했었던 리포트 네. 내용 중에서도 네. 계속 봇은 진화한다. 하지만 그 완성도는 어떤 기술을 담느냐에 따라 네. 다를 것이다. 아하. 라는 게 맞아요. 같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사람이 쓰는 트래픽하고 네. 네. 봇이 쓰는 트래픽하고 이제 비슷해졌어요. 네. 지금 현재, 그치. 지금 현재 비슷해졌다고. 와. 그러니까 그게 언제 네. 앞질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사실이겠죠. 네, 사실 그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2010년도에 네. 그 소프트뱅크 30년 비전 얘기하면서 맞아요. 2018년 되면은 네. 이제 사람의 뇌의 그 피하 수체 네. 그 수보다 네. 이제는 램이나 그런 CPU 맞아요. 속도가 더 빨리 역전될 것이다라고 했었던 게 201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인간을 넘어서는 거는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2의 1편은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시즌 2의 시작함에 있어서 약간 앞으로 각오? 비전, 각오, 아. 한마디 짧게. 네. 홍석 씨부터. 아, 요전에 네, 저희 아마 한 명씩 녹음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고요. 역시 네. 혼자 하면 힘들구나.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게 괜찮은데. 그게 에피소드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네, 맞아요. 갔었던 나 것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예전에 네. 네. 뭐 걸그룹이나 뮤지션들이 아. 막 이렇게 밴드로 막 이렇게 앨범 내다가 네. 거기 한두 명이 싱글로. 싱글 내잖아. 네, 맞아요. 뭐 소녀시대 뭐 태연이 싱글을 낸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네. 이런 느낌이겠구나.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좋긴 한데 네.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뭐 하나 뾰족한 네. 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아. 팀에서 하기엔 좀 애매해. 네. 그냥 내가 한번 하고 싶어. 뭐 이런 욕심. 맞아요. 하면서 녹음하면서 네. 그들도 이런 느낌 때문에 네. 싱글 앨범은 본인은 그대로 냈나? 네. 바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좀- 네. 그 홍석 씨의 내용을 이어서 받으면 그 통계 6월달 통계 맞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봤는데 네. 진짜 네. 그 수치 봤을 때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에피소드 네. 그 맞아요. 짤막했었던 네. 거 나가면서 또 많은 갑자기 이제 치고 나서. 트래픽이 폭증했었던 것도 계속 우리 방송 네.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있다라는 네.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에피소드에도 그냥 라이브하게 했음에도 네. 잘 들어주셨던 분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주 해야 되나? 네, 더 할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맞아요. 이렇게 간간히 네. 그냥 굳이 정규 편성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게 안 떴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그쵸. 뜨니까 네, 더 욕심이 나는 일주일에 거죠. 한 번은 그냥 우리 같이 하고 한 네. 번 정도는 네. 뭐 이게 서로 각자 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확실히 뭐 우리만 좀-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 우리는 이기적인 방송이니까. 좀 개성 있었던 게 먼저 충효님께서는 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멘토의 느낌으로 전달했다면 예, 그랬죠. 네, 웅재님 스타일은 뭔가 약간 느낌이 꼭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한번 볼 수 있을 법한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이 코미디 빅리그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처음에 노래랑 이걸 제가 섞으려고 하니까 예. 이 노래 뭔가 기묘한 이야기라 우리 그 얘기도 해야죠. 그거 그 각자 나오는 네. 그 개인 그 팟캐스트 했을 네. 때 음악이 다 개인이 맞아요. 작업한 거잖아. 네 맞아요. 특히 처음에 충효님 그 음악은 응. 일부러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네.
무료 음악에서 시동 켜는 걸 찾았고요. 그게 좀 낫겠더라고요. 네. 웅재님 거는 네. 웅재님이 아예 직접 해주신 걸 리듬을 깔았는데 네. 중간에 원래 네. 첫 번째 뉴스 이것도 하려다가 네. 약간 음이 좀 짧아가지고 그냥 앞과 뒤에만. 근데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거는 자판기 실제 녹음해서 딸그랑 했는데 역시 좀 길어야 돼. 좀 힘들더라고요. 짧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도 실수해서 15분짜리 5분짜리를 줄였는데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시즌 2의 1편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